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 잠깐 짚어보면 뉴욕 시장은 뭐 아시지만 CPI가 이제 발표된 것을 뭐 전부 그 기대 정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좀 이제 차기 그 다음번에 있을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하고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의 주역은 역시 뭐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오던 기술주들이 다시 앞장을 서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스닥은 뭐 플러스 1.77, S&P 500은 플러스 0.82%. 근데 이제 다우는 조금 밀려서 0.22% 하락하면서 그렇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죠.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얘기해 오던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랬는데, 어저께부터 그 말씀드렸지만 그 타겟 프라이싱 밴드로 시장이 상당히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그렇게 극한의 변동성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극한의 변동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갖고 동시효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흔들렸어요. 동시효과에서는 뭐 예상이지만 막 마이너스 2% 갔다가 막 플러스 1% 이상 갔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10분 사이에, 그거는 이제 혹시 나올지 모르는 그 이제 매도나 매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연 3일째 상승을 이제 기대하면서 플러스 0.58%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그 후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또 조금 하락 뭐 이게 반복되는 모습을 하루 종일 끌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심리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지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외국인은 사고 외국인은 뭐 거의 그 마이너스 2,600 정도 되다가 이거를 뭐 마이너스 500 근처로 확 끌어올렸거든요. 샀다는 겁니다. 10분 사이에. 동시에 이제 기관은 금융투자가 주로 오늘 이제 시장의 상승을 끌고 온 건 연기금이거든요. 거의 연기금이 혼자 했고, 금융투자는 뭐 거의 한 190억 정도 마이너스? 뭐 이거를 동시효과 전까지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한 5천억을 팔아버리는, 금융투자가, 동시효과에서 이제 그런 내용적으로. 그래서 뭐 전체적인 지수의 흔들림 없이 일단 이 동시만기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16억을 팔은 게 됐고, 기관은 1,503억을 산 게 됐는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는 5천억을 팔았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2,451억을 팔았습니다. 오전엔 좀 사다가.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2,482.12포인트, 어제보다 1.62%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아침에 출발할 때 0.7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뭐 종일 좀 불안정한 등락, 그래서 심지어 그 코스닥은 마이너스권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뭐 상승권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상승권을 이제 유지해 나가다가 끝날 무렵에 조금 더 강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637억을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76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42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83.35포인트, 어제보다 1.10%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뭐 다 끝나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보면 하여튼 양시장이 모두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월요일 급락 이후에 좀 안정감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모습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역시 이제 향후에 전국의 흐름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31원 90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오늘은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만기일이라 그래도 뭐 좀 말씀드리면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576억을 팔았고 기관이 1491억을 샀어요. 근데 이제 자사주는 오늘 한 770억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506억을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468억을 사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 서로 교차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오던 네이버를 오늘 만기일인데 네이버를 외국인이 85억 팔았고 기관은 무려 445억을 팔았고 이렇게 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동시에 다 팔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았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또 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뭐 섹터를 보면 요새 이제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그 양자 컴퓨터 뭐 관계되는 거 양자 뭐 이거는 뭐 요새 이제 새로운 테마로 부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신경 써서 보시라고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안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목들이. 근데 각각의 이제 이슈를 가진 것들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좀.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생물보안법이 이 바이든 정부에서 해결 못한다 그랬는데 또 뭐 뉴스에 보면 연내 이걸 어쨌든간 하원에 처리하겠다고 막 이제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 여기에 바이오 관련돼서 해외랑 굉장히 큰 그 계약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이거는 뭐 개별 이슈입니다만 그런 이제 제가 나올 때마다 텔레그램 보내드리지만 그런 거 이제 관련된 것들이 오늘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인데 정치 테마주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인맥 관련이 있고 정책 관련이 있고 근데 이제 인맥 정치 이런 게 아직은 다 이렇게 혼재돼서 같이 움직이고 이러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책 쪽이 더 이제 우세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인맥 관리는 뭐 적정에 오르면은 또 쓸 수도 있고. 당분간은 이 정치 테마주가 뭐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더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돋보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매매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2.72%.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이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에 좀 힘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뭐 소재 장비까지 이렇게 쫙 흘러가는 이것들이 오늘 일제히 쫙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는 아니지만 뭐 SK 이노베이션만 빼고 뭐 그 2차 전지 생산도 오늘 좀 움직이고. 근데 이제 오늘 움직인 거는, 그거를 이제 기억하세요. 오늘이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상황이 그랬었다. 이렇게 정도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움직였어요. 뭐 게임도 그렇고, 막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된 거, 뭐 비만 치료제, 아까 뭐 바이오 뭐 말씀드렸지만, 또 일론 머스크가 그 비만 치료제 뭐 그 가격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후에 지금 이제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도 좀 불안불안했지만 어쨌든 간 이제 동시만기일이라는 이벤트도 끝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전개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드리면 미국 시장 우선 얘기하면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우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상투냐, 산타낼 일이 없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어서 그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어제 뉴욕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2만 포인트가 이제 넘어가면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서 그런 우려들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 주역은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선도해서 끌고 나간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나 확률이 높아진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CPI만 그냥 웬만하게 나오면 그 확률이 좀 높아질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역시 주가라는 게 걱정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라고 하는 거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시장 한쪽에 존재하는 한 그 시장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올라간다고 얘기할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그 보면 이제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출연했던 SBS 비즈에서 그런 질문, 미국 시장 질문이 나와서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 미국 시장 더 올라갈 것 같아. 연말 내년 초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 사시는 게 주로 이렇게 몇 개로 압축돼 있잖아요. 미국 시장 사시는 게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란 부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거가 주가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갖고 이거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걸쳐서 그 타겟 프라이싱 밴드로 이걸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제 뭐 크게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만기일에 부담 없이 털고 나오거나 뭐 롤오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전국의 혼란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거 다 이벤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장이 새로운 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내일부터. 그래서 이 전국 혼란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느냐.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의 움직임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그 내주가 돼야지 좀 명확해지겠지만 시장의 움직임이 내주가 되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탄핵 문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확실해진 다음에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14일을 땡겨다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국은 굉장히 빨리 혼돈에서 안정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뭐 시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근데 이게 뭐 변수가 있으니까 또 변수는 또 모르죠. 뭐 또 탄핵 투표 해봤는데 뭐 결과가 다르다면 또 혼돈한 상태가 연장되고 뭐 이러면 이제 외국인이 또 안 사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의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시장은 14일을 땡겨다 쓰고 있다라는 전제가 맞다는 거에서 보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성향인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나는 뭐 공격적 투자는 안 하고 나는 안전한 투자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이제 기존의 보유 종목 갖고 계신 거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그 보유 종목은 이런 거 가져야 됩니다 하는 건 제가 수없이 말씀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어떤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이런 섹터들이 높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다음 주로 좀 밀어 놓으시는 거. 거기에다가 일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거 없어져도 좋다. 이거 거의 로또 기분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정책 관련주. 이거는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안 하셔도 되고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투자자들은 뭐냐면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기존의 종목들에다가 내일이라도 내일밖에 없네요, 우리 시장.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매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거는 자기 스스로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신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관련주, 나는 땡땡땡 관련주를 사야 되겠어. 이렇게 그것도 10%냐 20%냐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정책 관련주는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짚고 따지고 하던 매매 원칙이 안 맞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 매매 원칙 적용하시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 집중 분석에서 제가 표로 다 뽑아드린 거 있죠. 누구 관련주, 누구 인맥 관련주, 누구 정책 관련주 이렇게 해서 다 해드린 거를 오늘 이제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얘는 갑자기 왜 올라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동시만기라는 이벤트가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내일부터는 외국인들의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향후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게 되니까 또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